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시즌이 시작됩니다. 공채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 취업 문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진우 기자가 채용 설명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 설명회 현장. 시작 1시간 전부터 1,500여 명의 취업 준비생이 몰렸습니다. 경영 관리 기획 쪽, 인사 총무 쪽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왔고 일단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이 물론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직자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나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포스코와 SK는 2일부터, 롯데는 6일부터입니다. 삼성도 계열사별로 다음 달 채용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금융권 공채도 대거 이뤄집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하반기 채용 규모를 각각 370명과 450명으로 정했고 지난해 이후 채용이 없었던 KB국민은행도 다음 달 중 채용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의 바람과 달리 공채 규모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기업들의 공채 규모는 총 3841명. 지난해보다 3.8% 줄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대신 수시 채용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현대자동차가 올해 1월부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고 SK와 KEB 하나은행도 공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서 인재 채용 방식에도 변화 또는 차별화로 대규모 공채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채용 방식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은행과 보험, 카드, 금융공기업 등 60개사가 참여해 현장에서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일부 회사들은 사전 면접 신청자 2,500여 명 가운데 우수 면접자를 선발해 하반기 공채에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주거나 가점을 부여합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경남 거제와 통영의 실업률이 소폭이나마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의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 77개 시 가운데 경남 거제의 실업률은 6.7%, 통영은 5.9%였습니다. 이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1년 전보다는 0.3%포인트씩 내린 겁니다. 통계청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최근 수주량이 늘며 고용률과 구직활동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역별 고용률은 제주 서귀포시가 70.2%로 6년 연속 1위였고 충남 당진이 69.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일본이 어떤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할지 불확실해 자구책 마련에 더욱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한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그간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3,000건 넘는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를 미루거나 규제 품목을 특정할 수도 있는 상황. 어떤 품목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르는 우리 수입 기업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규제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냥 이런 팩트 확인 정도에서 대체 수입처를 찾을 수 있겠냐?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같은 거 어디서 받아야 되냐? 기업들은 우선 백색 국가 제외 이후에도 전략물자 수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 내 자율준수 프로그램 ICP 기업과의 거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구입자 대부분이 ICP 인증 기업들이라서요. 저희 쓰는 제품 중에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백색 국가 제외 영향을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소재 대체처 찾기가 힘든 품목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 대체처를 찾더라도 현장 적용에 시간이 걸리는 품목은 일반 기계, 반도체 등의 순입니다. 이들 품목이 지난해 대일본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 특히 수입 대체처를 빨리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
뿌리 기업들의 실태가 사실은 이게 잘 드러나지 지금 않아가지고 상위 벤더들 같은 경우는 대체를 할 수는 있는데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부는 범부처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반도체, 기계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추석 때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 활동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체불 위험 사업장 2만 9천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48개 지방 노동관서에 체불 청산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해결에 나섭니다. 이 밖에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계도 가동합니다. 한국경제학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한국경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외 경제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손상되고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 전략으로 경제 운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 운용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분 허위 보고 탓에 허가 취소된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절차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회사 핵심 내용과 관련한 중대 과실이 드러난 만큼 회생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이 경우 6만 소액주주가 1,800억 원 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중심에 놓인 개발사 코오롱 티슈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1차 심의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투자 판단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았고, 바이오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서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이 된다라는 점 등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상장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거래소는 다음 달 18일까지 다시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의결하게 됩니다. 코오롱 티슈진 측도 아직 코스닥 시장위원회 등이 남아있다며 남은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는 5만 9천여 명. 이들의 지분 가치는 1,800여 원에 달합니다. 저희는 피고 티슈진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면 그 내용을 보고 배상 책임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실제 상장 폐지에 이를 경우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경기도가 유명 계곡을 점령해 불법 영업을 벌이던 음식점 점주들을 무더기 형사 고발한 데 이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동원된 가운데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막이보나 그늘막 등 계곡에 설치된 각종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음식을 판매하는 이들 업소는 국공유지인 하천을 무단 점유해 마치 사유지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유명 계곡 7곳을 단속한 결과 무려 54개 업소가 하천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주들에 대한 형사 고발에 이어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철거 현장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하천이나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들의 것이 아니라 또 인근 주민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사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편법이 일시적으로는 이익 같지만 결국 관광객 규모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일부 업주들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손님들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가지고 우리의 또 현계터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조금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멋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경기도는 하천 불법 점유 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그치지 않고 완벽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인터넷에서 영상, 음성을 실시간 재생하는 것을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 덕에 MP3 플레이어 같은 기기는 사라지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죠. 그런데 5G 통신에 힘입어 이제 게임도 바로 이 스트리밍으로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전체 파일을 내려받아 두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시켜주는 스트리밍 기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재생하는 순간에 필요한 데이터만큼만 단말기에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멜론, 넷플릭스 같은 앱만 구동시키면 수천 곡의 음악과 수만 편의 고화질 영화를 그때그때 즐길 수 있습니다. 단말기의 저장 용량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 기술이 게임을 구동하는 데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외부 고성능 서버에서 실행하고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만 개인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기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관건은 역시 게임 조작 명령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동 화면을 담은 데이터를 얼마나 지연 없이 처리 가능하느냐입니다. 미국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문제를 해결해가며 아직 시범 서비스 중인데 우리나라가 먼저 이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초저지연, 초고속이 특징인 5G 이동통신 기술 덕입니다. 굳이 고사양의 PC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고품질의 게임을 어느 단말에서도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음악이나 영상을 즐기듯이 게임을 어디서나 즐길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기술은 실용화했지만 2022년은 돼야 그 사용 토대인 5G 전국망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소유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3.3제곱미터당 2,813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다 보니 지난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 3만 명 넘게 찾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10월 시행되면 공급이 줄면서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집을 마련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발표는 하시는데 주변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 멀어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분양에 나서는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5만 4,5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많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16,100가구가 분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규제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 다음 달까지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후분양을 검토했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10월 이전 선분양으로 계획을 바꿨고 강동구의 대규모 단지 역시 분양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점이 최소 60점 이상이어야 당첨 사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점이 30-40점대로 낮은 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청약하거나 비투기 과열지구 분양 단지를 노리는 편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당첨 주택을 최장 10년간 전매할 수 없는 만큼 전략적인 주택 매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자녀가 과연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할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그 속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이 자녀에게 자신과 같은 직장인을 추천한다면 그만큼 지금의 직업에 만족한다는 뜻일 테고 아니라면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과연 직장인들의 속마음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얼마 전 자녀가 있는 30, 40대 직장인 613명을 대상으로 자녀가 갖길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직장인의 55.5%가 자녀가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직업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라면 상관없다고 답한 사람은 44.5%로 10%포인트가 낮았는데요. 그만큼 자녀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하일 아나운서는 과연 어떤 직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대다수가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이 정해져 있다라면 글쎄요, 희망은 지금의 직업에 만족해서 회사원이라고 답했으면 한다는 건데요. 네, 이 성별에 따라 조금씩 바라는 직업이 다릅니다. 우선 자녀가 아들인 경우 희망하는 직업은 23.1%가 공무원이라고 응답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일단 1위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2위 역시 20.1%가 뽑은 초중고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교사를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43.2%에 해당하는 직장인 부모가 이 자녀가 공무원이 되는 걸 희망했다는 거죠. 3위는 13%를 차지한 의사 혹은 약사였는데요. 8.9%는 아나운서 기자를 뽑아 4위에 올랐고 5위는 이 7.7%가 뽑은 변호사, 판사가 차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장인은 없었습니다. 네, 남자 자녀의 경우 대다수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랬네요. 안타깝지만 최근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 자녀에게만큼은 안정적인 직업을 추천하고 싶었던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자녀가 딸인 경우에는 어땠나요? 네, 여자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 역시 공무원이 20.5%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위부터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15.2%가 뽑은 화가, 발레리나 등 예술가가 2위에 오른 겁니다. 초중고 교사는 14.6%로 3위에 올랐고요. 다행히 직장인도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물론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10.5%의 응답률이었고 4위를 차지한 거죠. 5위는 7.6%가 응답한 의사, 약사였습니다. 네, 그래도 딸의 경우에는 5위권 안에 직장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전문직이나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해당 직업들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근무 환경과 복지 제도를 꼽아 29.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2위는 26.5%가 뽑은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였는데요. 3위는 20.6%의 비율로 사회적인 명성을 높일 수 있다가 올랐고 4위는 12.4%가 뽑은 높은 연봉, 5위와 6위는 미래 유망한 분야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로 각각 4.1%와 2.6%가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봤을 때도 아시다시피 직장인들은 자녀들의 직업 선택 시 높은 연봉이나 미래 유망한 분야보단 안정적인 근무 환경 및 복지 제도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이러한 안정적인 직업을 권장하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직장인들이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 흥미와 적성을 가장 먼저 꼽았기 때문입니다. 30%의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또 2위는 15.7%가 응답한 재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인가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반에 가까운 인원이 자녀에게 원하는 직업이 있어도 흥미가 있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턱대고 자녀의 성향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직업만을 고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갖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와 정반대인 직업을 갖기 원하시나요? 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사실 말이죠.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